요약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핵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히어로 서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역경, 고비, 성장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 씨는 1991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서 이 대학교 때까지는 쭉 포천에서 지냈는데요. 임영웅 씨가 5살이던 해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 어머니와 함께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었어요. 임영웅이라는 이름 하나 남겨주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기억 속엔 제 아버지의 존재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근데 웬만하면은 아버지 얘기를 잘 하지 않으세요. 네, 기억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혼자의 몸으로 열심히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 트로트 가수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울컥한다. 효자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역시 위대한 성공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를 시작했다는 거면은 그 전에는 다른 장르로 활동을 했던 건가요? 많은 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임영웅 씨가 원래 바랬던 장르는 발라드였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강남 간 스타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 노래 경연 같은 데서 발라드를 불렀을 땐 성과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포천의 한 노래자랑에 나가서 트로트를 불렀는데 곧바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노래 톤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이후에는 K본부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 자 그동안 이제 성공도 했잖아요. 이제는 또 어머니께 어떻게 보답을 했을지도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존재 자체가 보답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래도 구체적인 보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잘 믿지 않는 편인데 네. 임영웅 씨가 막연하게 데뷔를 하면서 내가 2020년 엄마 생일에 현금 1억 원을 드리겠다라고 딱 다짐을 하고서는 이거를 달력에 써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그 옛날에 누가 보면은 꿈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해 초에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면서 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약속대로 딱 어머니 그 생일에 1억 원을 드렸다고 해요. 대단하다. 야, 이 30즈음에 어머니한테 1억 드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도 사실 맞아. 대단하지만 이걸 실천에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갑자기 우리 딸한테 일기를 좀 쓰라고. 일기를 오늘부터 써서 30살에 네가 뭘 할래. 지금 홍군형을 내야겠네요. 맨날 학교 안 간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속 타 죽겠는데. 아니 입학도 안 했는데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팔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제가 임영웅 생각하니까 우리 딸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네요. 예. 네, 실제로 임영웅 씨가 사실 지금은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정말 슈퍼스타인데 뭘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임영웅 씨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린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뭐였을까요? 아니 뭐 임영웅 씨 정도면 뭐 하늘의 별 따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거든요. 뭘까요? 바로 임영웅 씨 콘서트 초대권입니다. 아, 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네. 엄마잖아요. 근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막 또 초대권 달라 이러면은 어머니가 힘을 쓰실 수 있을 텐데. 아니 정작 어머니도 못 받으시고. 엄마도요? 네. 엄마가 못 어머니 받는 거. 본인도. 아니 근데 엄마는 아들 따라서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 대기실에 앉아서 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기실 같은 곳은 들어갔지만 네. 이 정식으로 오픈된 좌석 티켓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의 소중함을 이 임영웅 씨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권을 아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가 또 누굽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한 이 효자 가수잖아요. 예, 예. 어머니가 내 콘서트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대권 말고 내가 한번 티켓팅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한번 자신의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입니다. 80만 대 1을 어떻게 뚫겠습니까? 뚫을 수가 그래요? 없는 네. 이 상황이죠. 예, 예. 어머니는 뭐 안방에서 들으시면 되죠. 야 노래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아들은 야라고 하면 안 돼. 아드님. 뭐 블루투스 마이크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생일 때 불러주시겠죠. 어머니만을 위한 노래 한 곡 그래요. 불러주시면 불러주시겠죠. 옆집에서 도 잘 이렇게 새어 나오는 그 소리 행복할 수 그럼요. 있고.
옆집. 좀 약간 좀 그런가요, 우리? 나무 좀 그런가? 그렇게 하나 들으면 호강인 거죠. 네. 네. 나의 사랑 엄마와 영원히. 근데 임영웅 씨는 진짜 쭉 보니까 이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어찌 보면 그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진짜 영웅이 됐잖아요. 아니면 뭐 타고난 뭔가 다른 어떤 어떤 사주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게 인터넷에 보면은 임영웅 사주팔자, 뭐 임영웅 관상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니까 좀 맹신하기보다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진짜 조사를 하셨어요. 예. 저희 제작진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일단 임영웅 씨 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초년운은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30세까지의 운을 초년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초년에는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가 이전까지는 좀 고생을 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오디션도 우승하고 대박이 난 거잖아요. 또 맞네. 그렇죠. 그리고 또 광대가 발달하고 눈 사이가 이렇게 멀지 않은 관상이어서 몰입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무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운, 바로 재물운인데. 이거죠, 이거. 예,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입이 좀 큰 편이잖아요, 웃을 때. 입이 큰 편이고 눈두덩이가 넓고 좋아서 수입이 끊기지 않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입이 크고 중년까지는 네네. 계속 수입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이 커야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찢어다고 찢어지지 않아요. 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부담스러운 조커한테 한번 연락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임영웅 씨의 혹시 사주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네, 사주. 네. 사주까지? 네. 일단 사주풀이를 보면은요, 인생에 한 방이 있다, 큰 기회가 온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임영웅 씨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주풀이에 또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요? 2020년에 일단 한번 쭉 올라갔다가 2025년에 다시 한번 흐름이 와서 그때는 날개를 단 어머나. 듯 상승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사주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요거 피하고, 이거 조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과학적이지 않고 재미를 들으라고 하는 거 너무 푹 빠졌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지혜 씨랑 김소영 씨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왜? 자, 사주풀이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할 때 고려해야 될 1순위가 뭐냐면 원곡 가수가 여자라면 성공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해야 됩니다. 공목 뭐였지? 김성현 씨 공목. 김소영 씨 노래는 일단 전 내 거 잘 되면 사양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하고 우리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양보하겠습니다. 뭘 양보해. 아니 임영웅 씨는 둘 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우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합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관상, 손금, 이름, 사주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빠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싶은 것. 자, 우리 임영웅 씨 결혼을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근데 예, 진짜.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궁금하다. 다들 네. 궁금해하시죠? 보통 사주풀이할 때 결혼은 많이 보니까요. 네. 자, 이거는 관상 사주를 떠나서 제가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2020년 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과 이상형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형은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는데 야, 임영웅 씨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 문제인 출산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시어머니 계산만 해봐도 19만 명인데 19만 명이 팬클럽이 지금 19만 명이니까 팬카페 글이 1분에 10개씩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19만 명의 시어머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19만 명 말고 진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10년 뒤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2020년 8월 영상이니까 2030년이면은 딱 40살쯤에 장가 보내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좋다. 아, 그때 제발 좀 취재 경쟁 업계 보도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저는 제가 썼으면 좋겠어요.